추가로 그래서 또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하세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이 진 시간에 내가 질의 시간 다 줬습니다. 질의 시간 다 드렸잖아요. 이원욱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욱입니다. 먼저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요, 본부장님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하셨고, 그죠? 네, 그리고 임대계약서는 제3자 정보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제3자 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그럴 의사가 네. 없습니다. 예. 제3자 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제3자 정보가 있어서 제출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제3자 정보를 가리고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실 수 있죠? 아니 그건 제가 뭐 말씀 주실 수 있죠? 그건 제가 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제 3자 정보에 들어있기 제3자 때문에 정보를 가리고 달라니까요. 가려도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걸 감추죠? 어? 감추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임대차 계약서를 제3자 정보를 가리고 달라 그러는데도 그거를 공개 안 해도 좋습니다. 비공개로 여기 뭐 예를 들어 간사들 사이에 위원장과 간사한테만 주세요.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볼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저희가 그 요구한 시간이 5시였습니다. 5시. 이제 35분 남았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와 관련해서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료를 못 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뒤가 구린 게 많으신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자료를 못 내세요? 아니 그거는 재산도 좀 가리고 달라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재산도 아니 가리고 주세요. 아니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 그럼 법률상으로 여태까지 장관 후보자들은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법률을 위반해서 냈다? 그거는 전임 뭐, 권영세 장관은 법률을 위반해서 냈다. 박진 장관도 법률을 위반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리고 달라고요. 법률 위반이 전혀 아닙니다. 뭔가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이 꺼리고 이거를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원들은 더 의혹이 생기는. 이거는 단순하게 이원우 개인의 의혹이 아니고 국민 내 의혹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생방송되고 있고요. 제3자의 정보를 가리고 달라는 것도 못 준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씀은,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 진짜 뭔가 공개되는 순간 아주 대단한 파장이 일어날 만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CIA로부터 받은 건 아니죠? 예? 그런 비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허가를 공개를 못 하시는지. 아니, 비공개로라도 제출해 달라는 것도 못 하는 건 숨기고 싶은,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파장이 있을 뿐이 없다. 후보자의 위치도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뿐이 없어요. 간사들,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만 비공개로라도 제출해 달라니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후보자님. 지금 누구나 등기부등본 들어가가지고 띄면 나오는 자료예요. 무슨 그것이 비밀 개인정보예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실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범 이더벤처는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제가 2006년부터 살았을 때 예. 전세로 살았습니다. 둘 다? 계약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에 전세 가격이 5억인데 나는 2억에 살았다, 1억에 살았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못하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제해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아니, 정보를 유튜버 사무실에서 아니 개인 정보를 유튜버 사무실에 제3자의 신원 정보를 빼고 비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못하겠다. 아니 청문회에서 그거는 아니 청문회에서 아니,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의 문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현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가와 관련돼서 아무 상관없이 뭐 5억짜리를 아니 10억짜리를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이현 의원님, 예,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후보자는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에서 추가로 1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그거는 법률상 제출 의무가 반드시 있지는 않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5가지 자료를 추가로 성실하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것이고,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때 개인정보라든지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제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없는 아니, 거죠. 제가 간사로서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없는 거지. 제가 뭐 의사진행관으로 말씀한 것도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 시간에 질의한 얘기를 왜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또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하세요. 변명해주고 있어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가 잘못됐다? 아니 위원장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어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이 진 시간에 내가 질의 시간 다 줬습니다. 아니 그래 질의 시간 다 드렸잖아요. 아니 간사님 이거에 대한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행위가 아닙니까? 자,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는 간사가 그걸 변명해주고 있어요. 아니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저 여당 질의가 다 간사님께서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논의한 사항을 참고로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사항이 아닌 법상의 의무사항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소명하겠다 한 것을 제대로 소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걸 마치 정당한 것 마냥 간사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 옳지 법적으로 않죠.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걸 자꾸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강압적이 아닙니까?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니 그걸 삭제하면서도 하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마치 잘못된 것 마냥 변호해 주시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 계실 때 우리 이원우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불필요하게 그 개인 민간인 이름 두 분 좀 특이한 이름에 두 분 실명을 거론하셨어요. 근데 뭐 등기부등본 때문에 있다고. 근데 그 다르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고 온 국민이 다 보는 이 청문회장에서 개인 실명으로 이름이 약간 특이한 분 두 분을 거론하면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게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전체 의원들한테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도 질의 중에 나왔는데 저는 뭐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그 극우의 정확한 사전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뭡니까, 후보자님? 그분은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정치학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우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가 폭력이고 또 하나가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치 아닙니까? 나치는 게르만 민족주의로 인종주의, 민족주의, 유대인 학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 민족주의 이렇게 하면 그나마 사전적 의미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진보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 극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북 핵무기 비핵화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 강화하자고 하면 극우고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자고 하면 그게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다 봅니다. 예. 그렇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잘못하면 극우적 통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법치국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령이 통치하는 인치국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 체제에 기반해야죠. 일당 독재에 기반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인권을 보호하는 통일이어야 되고 인권을 단합하는 통일이면 안 되죠. 네.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극우적 통일이라고 비난하면 우리 헌법은 극우 헌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그 후대에 지금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말씀하실 때는 그때 이솝 우화를 들어서 햇볕 정책의 목적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워서 외투를 꽁꽁 감싸고 있는데 그걸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서 따뜻하게 하면 벗는다. 다시 말해서 목적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 개혁 개방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수단으로 지원해주고 교류해주고 이러면 북한을 좀 더 인권이 존중되는, 좀 더 법치가 존중이 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게 햇볕 정책이잖아요. 네. 결국은 햇볕 정책도 그 목적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목적이랑 똑같죠. 네. 근데 뭐 수단은 그 시기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건을 조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햇볕 정책은 곧 대북 지원이고 대북 교류 협력이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지금 원칙을 강조하는데 여태까지 통일부가 과연 이 원칙 그리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걸 망각한 게 아니냐.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강조하는 점도 그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현실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좀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지난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못 받겠다. 인도적 지원도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교류 협력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는 교류 협력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후반 때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놀았어요.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기마다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강온이라고 이야기하면 온건한 해법이 안 먹히면 강경한 해법도 써야죠. 근데 온건한 해법이 먹히면 후보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하는 거 아니시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이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구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북 지원을 해달라고 구걸하면 진보고 대북 지원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 그 극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 오남용되고 있는 극우 개념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 경쟁력, 정책 수행 능력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후보자의 방어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어권을 오늘 이제 간사 협의회에 있어서 꽤 성의 있게 많은 부분을 공개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요. 또 구두 질문하면 답변하기로 한 영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방어권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존중해 주시고 너무 강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후자의 그 자료 제출 논란이나 답변을 보면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고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상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비협조적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답변도 여기서는 논쟁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 지금까지 학자로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그 서면 답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나? 아니면 장관이 되기 위한 전략적 수정인가? 어느 게 진심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학자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만약에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다분히 그런 의심을 또 그런 불안정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부조직법상 통일부가 그 위상이 그 서열 5번째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앞순위에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기 정부조직법상 그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일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대화에 대한 정책과 집행입니다. 그죠? 네, 이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 통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교류 협력 대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남북 교류 협력 대화는 이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코로나라든 이런 사정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해야지 뭐 그냥 남북교류 합시다라고 하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국제적 환경이라든가 또는 북한 측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보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저도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별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후보 장관이 되실 경우에 여기 지금 정부조직법상 있는 남북 교류와 대화 또 협력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관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표나 언동이나 보면 북을 적대시하고 그런 거에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잔존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 관계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이 그 현실감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들으니까 그 북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한반도가 불안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꾸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한반도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국정의 기조, 대북한의 정책 기조는 힘을 통해서 눌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힘을 통한 평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아니 그런 그럼 의미가 상대는 위압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류 우리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교류 협력 대화 이거를 하려면 북한 측에 대해서 적대시만 가지고 일변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최소한 통일부 장관은 그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한미일 동맹으로 힘으로 누르겠다든가 이러면 그걸 완화하는 노력을 통일부 장관은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통일부가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시면서 국무회의 국무위원이시니까 이게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지 않도록 균형초 역할도 하고 완화시키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전혀 뜻밖이시라.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만 들으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임자 같으신데요. 그 제가 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남북 관계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 점을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뭐 통일 전략 방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통일 전략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그것은 통일미래전략기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그 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자로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헌법 가치에 굉장히 충실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대화를만을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접근을 하겠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 그 역대 정부도 다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네. 국제적 환경이나 북한의 정권의 태도 때문에 그게 사실 하려고 하다가도 희망을 줬다가도 잘 안 되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죠? 네. 그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